화요일에 공부하자 화공 굿모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택환 교수님을 모시고 대전환 시대의 경북 신부흥 모델을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김택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시고 독일 본대학교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언론연구원의 책임연구원과 중앙일보 미디어 전문기자로 활동하신 언론인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국가비전 전략가로 현재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십니다. 그럼 김택환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김택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우리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모든 임직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I have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또 큰 꿈을 갖고 계시죠? 제 첫 번째 꿈은 넥스트 코리아 비욘드 정원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제 독일을 유학했고 또 기자 생활, 교수, 연구원을 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는 독일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독일을 뛰어넘어야 되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나라가 독일이고 독일을 뛰어넘어야만이 우리는 다시는 이웃나라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한 15년 전으로 이 땅에 통일의 문이 조금 열릴 겁니다. 그 통일의 문이 조금 열릴 때 제가 활짝 열어 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제가 독일 유학할 당시 89년대 독일 통일의 문이 열리면서 제가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통일의 문이 열리냐? 제 지도교수가 헬무트 콜 당시 통일의 주역 멘토 교수였습니다. 보면서 이제 우리도 그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 꿈은 이 통일된 이 나라에서 내가 살았던 미국, 독일 그분들이 이 땅에 이민 오고 싶은 나라, 유학 오고 싶은 나라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 고향 디산에서 단식하면서 등신불로 인생을 끝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경북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산업 강대국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의 새로운 경제, 그 다음에 디지털 정책과 경북이 어떻게 하면 세계 넘버원 디지털 퍼스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지사님, 제가 이거 준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전반부는 그냥 쭉쭉쭉쭉 보여주고 후반부에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독일이 어떻게 하고 있고 특히 경북이 어떻게 하면 이 독일을 말씀드렸죠.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대전환의 메가 트렌드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기업, 어느 이 시차대도 비켜갈 수 없는 이 시대의 본질이 뭔지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의 패권 전쟁이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산업 강대국, 4대 강국들의 신 경제 정책을 보면서 특히 이제 독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두 주 노드라인 웨스팔렌과 바덴 뷰르텐베르크가 어떻게 다시 세계를 이끌어가는지를 보면서 신국부론의 개념 대신에 신도부론이라고 했어요. 만들어서 이제 그야말로 경상북도가 글로벌 퍼스트 원이 되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어느 나라, 어느 기업, 어느 자치대도 피해갈 수 없는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기후위기, 이 미중 패권 전쟁에 코리아 이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이 덮쳤습니다. 큰 변화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오고 있고 여기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기후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독일 총선에서 이번에 총리 후보가 내일 모레 뽑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기후 때문에 보시지만 이 홍수, 그 다음에 이
이 불피해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들이 몰려오고 있고, 또 하나는 어느 나라가 백신 강국인가. 그래서 이 백신 강국을 가기 위한 전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좀 초기에 실수를 했습니다. 영국의 존슨이라든지 미국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가가 몇 조를 투자해서 백신을 빨리 만들었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또 어떤 위기를 갖다 오느냐. 자본주의 위기로 해서 지속 성장의 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고, 소부장 부족과 공급난 부족과 생산 위기 부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북도 아마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의 미래는 기술과 산업은 뭔가. 제가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RCT고 반도체고 바이오고 신재생, 모빌리티, 우주항공, 배터리,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RCT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산업 강국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7대 산업을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걸 신디지털 전략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전략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미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것도 보면 어쨌든 인공지능, 바이오텍, 양자, 반도체, 로봇, 5G, 디지털입니다. 첨단 제조, 에너지, 이게 다 디지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의 이야기하는 10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10대 기술을 어느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을 그야말로 기업과 도와 그 다음에 이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 따라서 발전 지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 가는데 또 하나의 큰 우리나라 그래도 참 우리 선조들이 잘한 게 이 반도체를 최강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그야말로 우리를 지금 먹여 살려는 주력인데, 제가 그저께도 삼성 어느 사장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새로운 삼성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또 위기로 갈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애플, 테슬라 보시지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스스로 이제 다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걸 보고, 그래서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과 ICT 혁명인데, 제가 그 아디다스 회장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품 디자인, 소비자 피드백, 소비 패턴 분석, 자사 앱 이용자 관리, 온라인 판촉 영업까지 모든 게 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흔히들 디지털 하면 일자리를 잃는 줄 아는데 보시지만 2,000명을 새로 고용하는, 그러니까 가장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제약, 안동에 그래도 SK 로직스 그죠? 이제 이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과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를 그야말로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활용시키느냐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겠지만, 나노 기술과 로봇 케어와 인터페이스, 디지털 아바타 등등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시키는데, 이번에 rDNA 백신을 첫 개발했던 독일의 그 두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일반 생의학 화학에다 나노 기술의 연합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 융복합 기술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이걸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죠? 스마트 시티의 가장 핵심은 여러 디지털 영역도 있지만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 에너지를 얼마나 자급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미래는 전 세계가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미국에는 아지만 애플 등등에서 모든 회사가 미래의 자동차는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이 컴퓨터를 어느 나라가, 어느 기업이 세계를 제패할 것인가, 이 싸움은 미국의 테슬라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지 않는 기업이 지금 주식 가치가 2위로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독일에서는 그 세계를 지금 하석 시대에 세계를 이끌어갔던 BMW, 벤츠, 아우디가 연합해서 지금 미래를 개척하고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이 부분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주 항공이죠, 그죠? 지금 이 스페이스 X와 블루 오리진, 다이내믹스를 포함한 그야말로 우주로 가기 위한
왜 우주가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고 그걸로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기업 중에 이런 스케일이 그야말로 아주 장대한 기업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앨런 머스크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최고의 강점은 그쪽에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래 희망을 던지는 투자로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던짐으로써 세계를 그야말로 투자를 이끌어내서 끊임없이 그야말로 혁신하고 혁신해서 오늘날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제가 경상북도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우리 지사님 메타버스 해보시죠, 그죠? 이 부분은 미래로 또 하나의 신천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VR, AI, MR, XR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금 세대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보시지만 이제 그야말로 우리 생활에 곳곳에 파고들고 있죠, 그죠? 저도 손자가 한 명 있는데 4살인데 그 인공지능 요 레스토랑 서비스 하는데 아니면 안 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서비스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보시지만 이 AI의 미래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로 AI에서 이제 이게 코그니티브 AI 그 다음에 그 휴먼 슈퍼human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이걸 먼저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의 또 산업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떤 안기식으로 또 경쟁식으로는 미래가 없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4가지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창의적이고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인력을 만드는 노력을 대한민국이 게을리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한테 새로운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또 하나의 메가 트렌드인 패권 전쟁을 어떻게 하면 특히 이제 직접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15년 후면 유럽과 미국에서 이 전망을 합니다.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할 것인지 중국이 대만을 먼저 침공할 것인지 그 일이 15년 내에 벌어질 가능성들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어느 나라가 신기술 경제를 더 패권으로 더 강해지느냐가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주면 지금 4가지로 붙고 있는데 하나는 이념적 경쟁, 그죠? 소련이 망했지만 다시 중국이 그 파텐을 이어받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게 무역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의 이수, 그 다음에 기술 주도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백신,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경제가 지금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도전장을 놓기 때문에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은 불가피한데 지금 미중 경쟁이 과거하고 다르게 어떤 부분은 대결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배나 이런 부분에 협력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직접 군사적 대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 기술 경제, 이 산업이고 바이든 정부는 이 부분에서 뭘 하느냐, 얼라이언스 국제 연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잘 이제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신냉전이 한편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 그 다음에 오쿠스라는 이 또 유럽의 주요한 나라들도 다 아시아로 오고 있죠, 그죠? 얼마 전에 독일 바이에른 항공모함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걸 알고 막 북한에서 지금 독일에 막 항의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아시아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피보트 아시아의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도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가장 중요하고 중국은 여기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진주 목걸이라는 전략 1대1로를 만들어서 서쪽으로 중국을 에워싸면 에워쌀수록 이제 다른 지금 루트를 만들고 있는 게 이 그림의 한 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쿼드라는 그야말로 4나라 수상들이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이제 국제 연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흔히들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보시지만 팬데믹과 기후 변화와 핵심 기술, 반테러, 중요 인프라, 인도주의인데 중국의 공급망을 막기 위한 전 세계의 중요한 그야말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야 대선 후보의 입장은 다르죠. 확실하게, 그죠? 한쪽은 참여하자, 이 쿼드에 참여하자 그러고 한쪽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금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데 이걸 주도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 외교사에서 이제 서희 위대한 외교관이 있었는데 우리 외교의 가장 큰 단점은 친미냐 친중이냐 자꾸 단선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소위 말해서 일본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동맹을 만들어내는 자기네들 중심에서 우리도 이제 그런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이 동북아 문제도 풀리는데 그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한 장에 세계 100년의 기업 발전사가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 여러분 처음 보시죠? 보시지만 100년 전만 해도 자원입니다. 자원. 뭐냐? 철강, 오일. 그 다음에 50년 전은 뭡니까? 50년 전은 3차 산업혁명인데 이때는 전부 다 기술 기업들입니다. 지금은 뭐죠, 여러분?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을 먹는 그야말로 기업이 나라들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이 한 장의 그림에서도 여러분 보시지만 지사님 찍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 한 장의 그림에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제 애플, 구글 지금 서학 게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 전부 다 여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서학 게임을 가고 있는데 이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보시지만 베트라 그래서 그죠?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이런 쪽에 우리는 그나마 이제 삼성이 하나 끼어 있는 거죠. 제 목표는 제 삼성 회장단한테도 특강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삼성 같은 게 이런 게 몇 개 나와야 되냐? 5개 더 나오면 우리는 최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나중에 방안을 알려주는데 2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쨌든 우리도 이제 그야말로 유일하게 삼성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인가가 다음 최악의 대선의 중요한 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선 주자들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죠? 썰렁하게 안 웃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공급망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애플, 삼성이 보시지만 중국에 많이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다 철수하고 있는 겁니다. 다 철수해서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과 그 다음에 중국 중심으로 중국을 퇴출시키니까 항생망이라 그래서 홍색망이라서 또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풀어가야죠. 우리는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 미국하고도 좋은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유럽의 트렌드를 보면 확실히 트럼프 시대하고 바이든 시대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 또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전략 같은 2000년대는 기술 경쟁인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의 동맹 경쟁입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갈수록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죠, 그죠?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침공 막 준비하고 있고 대만 상국을 막 날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군중지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전략을 합니까? 그야말로 이제 유럽과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경제 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1985년 때 미국과 일본과 독일의 반도체 전쟁에 우리한테 시사점을 굉장히 주는 게 많습니다. 그때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 이병철 회장 이런 분들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한국 경제의 4분의 1이 그야말로 어려워질 줄. 그때 이제 선각자들이 오히려 거대한 싸움에 우리의 기회를 보는 이런 위대한 어쨌든 판단과 선택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아까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의 미중의 핵심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5G 이제 6G인데 GPS와 양자 기술 이 분야를 어느 나라가 그야말로 제패하느냐의 싸움이 또 한 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싸움은 6G입니다. 이 6G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서 투자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경북에다 이걸 투자를 해야 돼요. 경북이 가장 먼저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미국은 어떤 전략을 폈냐 보시지만 이제 국제 얼라이언스 동맹국입니다. 넥스트 제네레이션에서 동맹국 그야말로 연대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일본, 한국, 유럽이 투자하고 삼성전자도 참가하고 지금은 5G 화웨이가 전 세계를 그야말로 가장 장악하고 있는 이 5G 통신 시장도
삼성이 뛰어들었고 미국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북이 이걸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를 해서 6G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이겁니다. 이 그림인데 이제 지금 보면 6G의 그야말로 저작권 기술이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가죠. 근데 이 미국의 전략은 일본과 유럽과 한국을 포함 연대 전략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전략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제 2030년에 6G를 중국이 상용화하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더 빨리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서 미국의 그분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그 우리 같은 고향 있는 이제 김부겸 총리가 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데, 제가 빨리 이거를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고향 경북에서 하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더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미국과 독일 강대국 4대 산업 강대국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이 나라들의 새로운 경제 정책, 디지털 정책이 뭔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왜 디지털이 중요하냐? 디지털은 핵심과 지속 성장의 모터입니다. 모터 뭐죠? 발전기,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경제 4.0, 창업과 중소기업 핵심, 모빌리티, 건강, 의료, 교육, 연수, 에너지, 연구개발, 이거버넌스와 시민 참여, 인프라, 사이버 보안. 가장 중요한 미래 신기술, 신산업 분야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그건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융복합 기술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미래를 갈 수 없는데, 이 부분을 경북이 세계 넘버원으로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는데, 지사님 자신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는 어쨌든 리더의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퍼스트를 내걸고, 그 다음에 경북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핵심 목표를 강화하고 쭉쭉쭉쭉 가는데, 제가 보니까 영국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미국과 독일, 3차 산업혁명 다시 미국과 독일이, 4차 산업혁명 독일이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가 오늘 같은 이 소위 최고급 관료, 기업인, 시민들하고 학계 연구 얼마나 공부하느냐입니다. 공부. 독일 메르켈 총리는 제가 3번 만났지만 매주 그분은 공부를 합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 같이 매부 국제적인 사람, 국내적인 사람 정파를 초월합니다. 그분이 보수 그야말로 우파였는데 좌파 있는 사람 또 부르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하는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독일이 왜 성공하느냐의 그 힘은 말씀드린 공부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막히는 부분이 뭐고 어떻게 풀어갈지를 한마디로 집단지성을 통해서 해결해 그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엑스포, 세미나, 포럼 등, 그래서 나중에 제안 드리겠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디지털 전략 엑스포를 경북이 열어야 됩니다. 그 열면 언제 제일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부산 영화제 같이, 또 아니면 그야말로 독일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스 아시죠, 그죠? 하노바 메세 이런 같이 세계적으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독일인들은 저보고 그래요. 독일보다도 한국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힘은 뭡니까, 여러분? 빨리 다이나믹 아닙니까, 그죠? 이제 하루에 18번씩 빨리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 다이나믹 힘이 패스트 팔로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언제 어떤 다이나믹이 필요하냐면 퍼스트 무버의 다이나믹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이 부분을 저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이 리더가 돼서 각 지역의 시장, 군수, 기업, 대학, 연구소,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뭐죠? 최초로 대통합의 퍼포먼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맨날 다 찢어져 있잖아요, 그죠?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성 갈등 다 찢어져 있는데 경북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세계 넘버원에서 디지털 전략에 앞장서다. 제가 우리 지사님 다음 선거 구호 다 만들어 드리네, 그죠? 너무 좀 웃기려고 그랬는데 좀 웃으세요, 그죠?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디지털 전략을 보시면 크게 이제 사회 전반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비즈니스고 새로운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고, 말씀드릴 때 중요한 건 기업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세계 경쟁력을 가지는 히든 챔피언을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합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이 4대 요인을 핵심을 두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 대한민국은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2011년 우리는 토건 산업을 했습니다. 삽질 4대가 한 거죠. 독일은 메르켈이란 위대한 리더가 이미 잘 나가고 있는데 더 잘 나가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나라입니다. 이게 리더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 흐름을 보고 지금 당시 독일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한국이나 중국이 막 쫓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력의 고급화가 필요한데 이때 뭘 했냐? 국가 그랜드 플랜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2차 산업혁명을 부르짖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3차 산업혁명을 부르짖었다면 우리도 그때 제가 이제 당시 정권하고 그다음 전국 특강 다니면서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된다. 근데 말 안 들어요. 근데 2013년에 보시지만 중국이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중국이 그야말로 시진핑 집권하자마자 전 장관들을 태우고 독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을 2025년에 뛰어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가는 거 보고 저는 우리가 위기로 왔다. 이게 이제 지금 이 뭐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 쭉 가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새로운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위원회 뭐 하는지 아세요? 교수들만 해서 서울에서 회의만 해요. 근데 독일은 보시지만 전국의 랩을 만들어 갖고 기업들과 학계와 당연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면서 수없는 새로운 이제 미래 제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멘스 사관학교는 좀 이따 보여드리지만 그 교수도 없고 교재도 없고 돈을 줘요 사관학교 같이. 근데 그 수업 방식이 뭔지 아세요? 5년 후에 나올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수업입니다. 5년 후에 어떤 제품이 나올지. 그럼 막 신화도 찾고 검색도 하고 막 돌아다녀 보고 어디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5년 후에 어떤 제품이 세계를 가장 영향력을 줄지 수업은 요즘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들은 30개의 전국의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요번에도 예산하지만 예산 국회의원들 전부 다 뭐에 올리죠? 뭐 다리 하나 놓는데 뭐 빌딩 하나 놓는데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고 미래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계속 토건에만 투자하는 이런 잘못된 지금 문화를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새 정당이 각기 다른 정당이 연합해서 또 독일 미래 이끌어가죠, 그죠? 솔주가에서 독일의 3인당과 녹색당과 자민당이 이끌어가는데 최초로 이제 디지털 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에서 먼저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경북에 제안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이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미래 전략을 만들어 놓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오믹스도 이제 한번 보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극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뭘부터 내걸었죠? 공약 1호가 그죠? 약자의 동행 코로나. 근데 저한테 배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산층 강화와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 중국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중에 디지털 전략을 그쪽에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가 어디 가느냐? 중국은 이제 바이든이 노믹스랑을 딱 내서 4대 간역을 해서 미국 경제 부흥을 1차 목표로 내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야말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핵심 및 경쟁법을 만들어서 6,7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여성 경제 활동 어린이, 서민층 어린이, 헬스케어, 공공투자, 그 다음에 대기업 부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미국이 그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서 바이든 정부도 강조하는 게 디지털입니다. 보시지만 5천억 달러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이제 산업, 과학, 기술, 그 다음에 여기 보시지만 이제 연구, 콜라보, 그 다음에 에너지 등등해서 이제 그야말로 세계 다시 재패 국가를 가겠다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이웃 나라 일본도 우리는 많은 언론이 이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일본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웃입니다, 그죠? 이웃인데 보시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린 경제, 지방 창생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래서 지방 창생을 만들고 지역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출산과 유아 좋은 환경을 해서 이들은 이제 미래를 또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시다 내각의 핵심은 경제 디지털 전략입니다. 여기서 내용이 이제 뭐냐 보시면 첨단 과학 기술 연구, 디지털 전원 도시, 그다음 경제 안보부. 우리도 이번에 경제 안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죠, 그죠? 일본이 가장 먼저 사용한 겁니다. 그다음 사회 보장 제도에서 디지털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 디지털 전략을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어느 나라가 앞서가느냐를 일본도 치열하게 뛰어들었고 저는 이제 우리도 이 부분에서 지금 허술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해서 중국도 지금 두 개의 중국구죠. 하나는 샤오강 들어보셨죠, 그죠? 중산층이 누구나 먹고 살 만한 그런 사회. 근데 이거는 지금 중국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중국몽 대국 굴기에서 2045년이면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찬 이제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독일 하는 걸 따라보고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만들어서 10대 분야를 정했습니다. 10대 분야를 정해서 이걸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3대 전략은 창업과 혁신과 공공서비스와 홍속망 구축이라는 이제 그 지도자들이 독일을 갔다 보고 매주 거기도 공부를 해요. 공부하면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세계가 어떤 지금 몰려오고 있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중국 공산당 집단 지도에 대한 체제에 대한 평가들이 다양하고 있는 거죠. 한편은 저 독재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한쪽에는 오히려 독재하니까 경제가 발전하지 않느냐. 우리 박정희 시대의 대통령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제 중국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나중 기회 되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경제를 내걸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경제를 내려서 신인프라 투자해서 보시지만 5G 통신망,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 첨단 산업해서 쭉 하는데 이제 중국의 한계는 보시지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깜빵에 엮고 또 죽이든지 그냥 퇴출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마윈이라든지 알리바바, 메이텐, 빅테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강조하다 그러고 그 사람들 잡아들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됐어요? 모순에 차 있는 거죠. 위험하다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저는 기회가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두 주가 있어요. 우리 경상북도 같은 이 두 주는 어떻게 디지털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는 융복합 핵심 클러스터예요. 혼자 못하는 겁니다, 그죠? 기업들도 여러 기업이 심지어 이야기하면 우리 포스코,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어디 저 상주에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연구소,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가장 고난도의 기술과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독일은 정부가 그야말로 6개가 컨소시엄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합니다. 우리 R&D 다 나눠먹고 하는 거 있는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6개 이상에서 히든 챔피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리스크 있는 것을 심사를 해서 밀다 보니까 세계에서 히든 챔피언이 가장 많은 기업이 나오는 이 정책을 제가 기재부하고 이런 데 가서 특강해도 국회 가서 특강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눠먹기 바쁘니까,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낙수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근데 이런 새로운 리더가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독일 정부는 정해졌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정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문패를 못 걸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다 디지털. 그 다음에 뉴딜. 우리나라밖에 안 써요. 미국이 썼는 딴 나라 쓰는 거 자꾸 우리의 문패를 못 만들어냅니다. 독일이 왔지만 인더스트리 4.0, 제조 2025 해서 각 나라는 자기 문패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문패를 만들어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 영역, 핵심 기술 영역, 산업 영역을 해서 이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겠다는 이런 야심찬 국가 그랜드 플랜을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바턴업입니다. 그리고 기업들과 연구소와 지역과 그 다음에 연방이 같이 합쳐서 논의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하자. 그러면 국가 자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이 도에 이런 걸 먼저 지원하고 이런 기업한테 먼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랜드 플랜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노드란 웨스팔렌. 우리 지사님 저 켈른 성당 가보셨죠? 제가 바로 저 옆 동네에 살았습니다. 제가 당시 보원대학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 지역이 이제 한때 철강, 석탄, 루르 지역입니다. 루르 지역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되죠? 폭삭망했죠. 그죠? 폭삭망했는데 그렇지만 지금 네덜란드보다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GDP가 높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있는 주인데 여기에 이제 주지사가 우리 같으면 이제 그 보수 정당의 그야말로 이제 이 보수 정당이 그 우리 국민의힘 같은 이제 라셋이라고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발전시키는 거 어떻게 돼요? 국민당에서 당신이 총리 후보 해라. 근데 이분 총리 후보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이분이 실수를 해버렸어. 어떤 실수를 했느냐? 홍수 현장에 가서 막 히히닥거리고 웃었는 거야 이제. 그걸로 한 방에 독일에서는 갑니다. 우리는 막 후보들 이 흠집 많은 데를 막 가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지도자에 대한 수준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가장 잘한 게 뭐냐? 디지털 전략입니다. 이걸 독일에서 선도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원들이 당신이 연주해서 이 나라를 그렇게 발전시켜라 이렇게 이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딱 만듭니다. 핵심 클러스터를 보시죠, 그죠? 자동차, 바이오, 화학, 에너지 산업, 식량, 건강, 정보통신, 문화창업, 플라스틱, 물류, 기계, 매스미디어, 의료, 나노, 환경 16개 분야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어느 걸 해야 되는지를 해서 이런 그야말로 과학적인 통계까지 만들어서 미래를 어떻게 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짝짝짝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여기서 우리 이제 나중에 제안할 건데 경북에도 디지털 청이나 이제 디지털 실이나 디지털 국이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근데 여기는 이제 디지털 부를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서 이제 핵심 9개 산업 영역을 일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창업과 중소기업, 경제와 노동, 그다음 교육과 문화, 모빌리티, 그다음에 시민의 삶, 그다음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디지털 행정, R&D, 그다음에 인터넷 인프라, 그다음에 보안과 데이터 보수에서 해마다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축제를 벌입니다. 컨퍼런스. 거기서 이제 일반 시민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 총장들과 대학 연구자들이 다 오고 또 연구원도 다 오고 그다음에 외부에도 오고 또 이제 중요한 정치인들도 다 와서 거기서 토론 논의하면서 공부하는 축제, 그죠? 이걸 이제 이들은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디지털 1.0도 아니고 이미 2.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음에 이철우 도지사님 디지털 3.0을 내걸고 하는 거지 뭐, 그죠? 여기보다 앞서가는 3.0이 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8대 핵심 사업을 정했어요. 8대 핵심 사업은 뭐냐? 경제와 노동은 창업입니다. 창업, 그죠? 창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디지털화, 노동의 고도화, 그다음 교육과 문화는 평생 조기 교육, 대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직업훈련,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모빌리티는 인프라, 근거리 교통, 이제 이런 그다음에 디지털 활용을 한 의료, 그다음에 원격 의료, 개인 맞춤형, 전자처리, 그다음에 지능적 시스템으로서 환경으로서는 아시지만 스마트 네트워크, 핵심과 에너지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 거버넌스와 오픈 거버넌스라고 그다음에 R&D 영역에서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데이터 보안, 슈퍼컴 공동체에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추가 모바일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드라인 S8렌이 디지털 최고 앞서가는 줄을 만들자는 목표 속에서 이걸 핵심 사업을 정해놓고 아까 분야를 다 정해놓고 쭉쭉쭉쭉쭉 가면서 이제 독일을 이끌어 가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들이 당신이 이 나라를 한번 맡아서 해보시오. 그 추천해서 한 겁니다. 우리 그치 뭐 잠룡하면서 20몇 명이 나서고 이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게 엄중하고 중요한데 아무 실적 없이 한 번 났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런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들의 성공 사례들이 많습니다. 성공 사례들이 이제 보시지만 창업을 50% 이상 성공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 그 다음에 디지털 대학을 만들어서 42개 전 대학이 다 참여합니다. 다 참여하면 어떻게 같아요? 서로 협력과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노동 4.0을 해서 정치, 경제, 학계, 연구소, 민간이 다 참여하는 새로운 미래 노동의 세계 이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모빌리티 막히는데 다 뚫어내고 그죠?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AI made in 노드라인 웨스트팔리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드는 새로운 노드라인 웨스트팔리아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경상북도 미래 여러분이 이제 해결해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세계 최초로 유럽 최초로 블록체인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경북이 나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제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덴 뷰르텐버리입니다. 여기가 우리 같은 경북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농촌 지역이었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4차 산업 진원지로 됐고 여기 보면 이제 벤처, 아우디, 보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한 게 뭐냐 원래 보수 지역이었는데 경북같이 여기서 난개발을 해버렸어요. 그 주민들이 뿔 따고 나왔고 이제 녹색당으로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당과 우리 같으면 녹색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연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으로 갈 것 같아요? 더 미래로 가는 겁니다. 더 미래로.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보시지만 미래에 가장 어떻게 지금 가느냐, 여기도 보시면 딱 이게 지도가 경상북도하고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보시지만 23개 분야를 딱 지역을 해서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쭉 자기네들의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미래 또 희망이 있는 걸 딱 정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딱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지만 여기서도 6개의 핵심 테마 영역과 인터페이스는 융복합 영역입니다. 이걸 정해갖고 이제 가고 있는데 뭐니 해도 이제 모빌리티입니다. 왜 모빌리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경북이 여기에 그래도 땅이 많잖아요, 그죠?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모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 전기차 등등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인공지능이 되고 뭐가 되냐?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플랫폼. 그러면 신규 R&D가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다 미래 일자리고 대박 치는 건데, 저는 이제 사실은 삼성이 미래 먹거리 문제 이야기하면 우리 지사님이 이재용 부회장 만나서 경상북도 여기에 한 100만 평 줄 테니까 그냥 미래의 모빌리티에 대한 최고 압축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그럼 삼성이 좋아할 겁니다. 이제 왜 좋아할 수밖에 없느냐면 아까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다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시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다 같이 어울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들은 보시지만 이제 딱 정해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창업입니다, 그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만들면 수없는 창업이 이번에 우리 그 나로 위성 하는데 기업이 몇 개 붙었는 거 아시죠, 그죠? 다 그게 창업들입니다. 창업들이고 그런 하여튼 미래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 교육과 연수, 건강, 그다음에 지역 행정 이랬지만 R&D,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데이터 보안 쭉 해서 이제 미래로 이제 이들은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의 이제 성공 사례를 쭉 봤습니다. 성공 사례를 보니까 여기서는 등대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등대. 등대가 뭐죠?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비춰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대라는 용어를 많이 쓰면서 프로젝트를 많이 발주를 하다. 그래서 등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디어 공작소를 만들었어요. 도가 지금 주가 아이디어 공작소도 만들고 연구 등대 프로젝트 아레나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아레나.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경북이 아레나를 지휘됩니다. 대한민국 아레나가 없습니다. 독일은 아레나 뭐냐? 왜 아레나가 중요하냐? 거기가 축구, 스포츠, 뭐 생활 모든 게 그 안에서 심지어는 축제, 뭐 그다음에 그 안에 모든 걸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가면 바이에른 뮌헨은 알리안츠 아레나, 그다음에 저 레버쿠젠 손흥민 선수가 뛴 데는 이제 바이엘 아레나. 그래서 이제 대구 같은 데는 저 경북에서는 안동에 삼성 아레나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죠. 삼성이 돈 다 대고 그죠. 그러면서 그 청사진을 저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들이 이제 제시한 건 뭐냐면 2036년에 어떤 세상이 올지를 그 아레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국의 수없는 청년들이 아이들이 오겠지요, 그죠? 와서 새로운 변화된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D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같은 이런 디지털 공장, 그 다음에 실제 배터리 공장 등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창업입니다. 핵심 캠퍼스를 만들고 사이버 랩을 만들고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독일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실제 이제 다리 좀 고만 놓고 그죠? 창업에 1등한 자격이 되면 2년치 월급을 줘버립니다. 저는 경북이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그걸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돈도 얼마 들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창업이 중요하다는 걸 부음을 시켜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4.0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세계 최초로 기술 지식 전수센터를 만들었어요, 이 주에서. 그런데 이게 대박 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이 저는 가장 대한민국에 먼저 만들자고 나중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그게 왜 대박 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미래 기술은 전부 다 융복합 기술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전체를 다 간장하다 보니까 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 경징대, 디지털 교육 플랫폼, 학습 랩, 메이커 스페이스, 대학 네트워크, 문화예술 2.0 등하고 그다음에 헬스 클라우드, 그다음에 원격으로 건강 프로젝트 지원, 그다음 디지털 마을 프로젝트, 현대 행정 4.0 쭉 하면서 이제 연구개발도 사이버 밸리를 만들고 AI 등도 프로젝트도 만들고 디지털 변화 연구 회피도 만들고 해서
근데 어떤 부분은 보시지만 도가 주도하고 어떤 부분은 시민이 참여하게 하고 어떤 부분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어떤 부분은 대학과 연구소가 참여하게 쭉 해서 뭐지요? 지금 다 아까 말씀 7대 핵심 그죠? 지금 또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이들은 이제 앞서가는 이런 준비를 쭉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자면 기후변화의 이제 핵심은 뭐냐? 지금 현재 에너지의 시스템을 전환시키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걸 이제 이들은 이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마이데이터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제. 아니 잘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방식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북이 가장 잘 되는 방식을 제가 나중에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책상머리들이 우리는 자꾸 막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장하고 자꾸 따로 놀아요. 그게 독일 아까도 말했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우리나라 있죠, 그죠? 전부 우린 교수들이야. 근데 독일은 전부 기업 총수들과 장관들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기업 총수들이 같이 만나 토론 논의를 해요. 토론 논의를 해서 미래에는 이런 걸 준비하고 하고 거기서 7대 우리 같은 삼성, 현대, LG, 뭐 SK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히든 챔피언 360개가 들어있고 대학들이 들어있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경상도 말로 붕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서로 들어올라 그러고 그 들어왔으면 뭐냐? 그냥 폼 잡는 자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적을 내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덴뷰르텐 농촌 지역을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첨단 지역으로.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안 드리겠지만 우리 도지사님 모시고 그다음 여기 우리 고위 공무원님 그다음에 기업 모시고 여기 한번 현장 가보셔야 되겠죠. 저는 그 이쪽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뭐든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이때까지 한 20회 정도 정치인들과 기업 총수들 제가 모시고 유럽을 갔다 왔어요. 딴 것보다 이분들이 미국하고 일본은 많이 가봤는데 독일은 내부를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그 중에 하나가 대구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이제 김동구 회장님 아시죠, 그죠? 그다음 진영한 회장님 그분들 내가 다 모시고 그거 너무 좋아하시죠. 이제 지금도 자주 통화하고 이럽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경북 상공회의소는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지사님 좀 한 말씀 하십시오, 그죠? 공부 안 하면 현장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내보고 그래 가서 여기 공장 보시면 원래 안 보여주잖아요, 공장. 근데 내가 보면서 교수님 사진 찍어도 됩니까? 그러세요. 아니 안 들키게 하고 찍어야지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고. 찍다가 들키면 내 핑계만 대지 마십시오. 내가 찍으라고 그랬다고 마시고 찍어서 빨리 여러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독일을 따라 넘어야 당신네들이 세계 최고 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세계 최고 기업이 몇 개 나왔습니다. 제가 한 200개 기업을 모시고 갔거든요. 그 오너들을 모시고 갔는데 이미 뭐 나오고 있어요. 한국 분들은 눈살미가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같이 저는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기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뭐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기 주지사까지 포함해서 나와서 이분들이 기업 회장들 나와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랍니다. 폼 잡지 않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주지사입니다. 그럼 도지사님이겠죠, 그죠? 이철우 지사님. 이철우 지사님, 이제 우리도 디지털 퍼스트 만들어서 다음 대권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왜 웃습니까? 제가 말도 꿈이 있어야죠, 그죠? 그랜드 꿈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창조를 했고, 여기서 정치, 기업, 학계, 연구 시민들이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연방기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그 중앙정부의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가장 중요한 게 등대 프로젝트입니다. 앞서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먼저 실시하게 해서 여기서 아까 좀 AI, 교육, 경쟁력, 에너지, 건강 이런 부분을 해서 또 하나 공부해야지, 그죠? 컨퍼런스하고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하고 등해서 또 새로운 기술도 많이 하고 그럼 잘하면 어떻게 되죠? 포상 왕창 해야지요, 그죠? 뭐 이런 걸 해서 보시죠. 이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면 수없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와서 참석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래로 우리가 확실히 가고 나도 여기 참여하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국민만큼 똑똑한 국민도 사실 없습니다. 충분히 중요한 거는 지도자는 뭐냐? 그 국민의 역량을 모빌리티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충분히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북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제 제가 경북이 어떻게 하면 세계 디지털 퍼스트로 가야 될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 지금 메가트렌드, 세계화, 네트워크화, 환경위기, 저출산 고령화 이런 상황 속에서 경북에는 어떤 위기와 어떤 기회가 오는가?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수합 갖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중 경제산업 패권 전쟁에 경북에 어떤 위기와 어떤 기회가 오고 있는가? 그거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로 산업 강국, 4대 강국의 신경제산업 디지털 정책을 보셨죠, 그죠? 여기서 그만 경북은 어떤 지금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북 신도부론으로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어떻게 하면 아까 노드라인 웨스팔렌하고 바덴뷰르텐버를 뛰어넘을까? 이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물론 내 나름대로 몇 개의 해답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경북이 글로벌 넘버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신 게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농촌을 막바로 1차 산업혁명 없이 2차 산업혁명으로 성공시킨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신한 대통령 그렇고 자꾸 전직 대통령 후광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리더가 어떤 리더가 나와야 되냐? 박정희 대통령 뛰어넘어야죠, 그죠? 뛰어넘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이제 쿠데타하고 미국 가서 케네디 대통령한테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눈물 납니다. 이분이 선글라스 끼고 그죠? 다리 딱 꼬고 왜냐하면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도 그 앞에 담배 피워요. 그게 담대한 겁니다. 케네디 단지 세계. 근데 거기서 차관 좀 빌리도 올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없어. 케네디가 그러니까 아주 눈물을 머금고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독일한테 비행기를 빌려서 독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뭡니까? 우리 누나 형님들이 어디 가죠? 독일 탄광 막장으로 가고 있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독일 가서 이분이 뭐를 배웠습니까? 처음 먼저 고속도로를 달리죠, 그죠? 그 고속도로가 제가 공부했던 본 켈런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항제철, 그죠? 제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래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이분의 책의 가장 최고의 책은 하면 된다입니다. 자기 저서가. 근데 이분도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자였지 않습니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내가 뭐 좀 놀란 게. 그래서 저는 역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현직 대통령까지 전 저서를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분의 그 사람의 수준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독일을 보고 독일을 빨리 따라가자 이랬습니다. 독일을. 그 빨리 따라온 겁니다. 그냥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막바로 2차 산업혁명으로 뛰어들어서 막 중화공업으로 막 쫙 이끌어갔지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리더들이 뭐 해야 되냐? 4차 산업혁명을 독일보다 우리가 앞서간다 이런 구호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뭐 자꾸 뭐 전직 대통령 가서 그거 가서 묘소 가서 절이나 하고 세계에 이런 나라 북한하고 우리밖에 없는 거 알죠, 그죠? 중국도 독일은 절대로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업자가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강할 때 국회에서 뭐 대통령 후보들 보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거 갈 시간에 공부 좀 하고 현장 좀 다니시라고. 근데 또 그걸 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를 넘긴 제가 그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죠? 어렸을 때 우리 고향의 풀, 그죠? 그 다음에 칡 해먹고 이제 그 시대에서 어쨌든 오늘날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우리는 기로에 있습니다. 다시 도약할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 정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미래 세대한테 절망을 안겨주는 나라입니다. 가장 문제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살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요. 선진국 오징어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 번째로 자살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고 가장 초저출산이에요. 집도 못 사고. 그 다음 경제가 가장 저성장이고 가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가장 또 균형 발전이 가장 악화되고 있고, 그죠? 이런 미래 세대한테 지금 미래 세대들은 계속 절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그에 대해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에 있지만 우리 대학 학생들한테 그래요. 야, 너도 왜 연애 안 하냐? 그래 막 교수님 나 알바 자리도 없고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 합니다. 그래요. 그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어떤 분한테 제가 이야기하면 야, 돈 있어 연애하나 그런 꼰대 같은 소리에 라떼. 자기네들은 맨날 숲속에 손잡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연애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럽니다. 한 나라에 일과 사랑이 없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한테 무슨 뭐 페미니즘이니 뭐 그건 전부 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한테 남자와 여자의 20대의 성의 대결을 부추기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가장 많이 해주고 그다음 그들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 경북이 대한민국의 최초로 만들어야 가자는 겁니다. 이제 왜 그들을 싸움을 붙입니까, 그죠? 그들한테 일자리와 사랑할 수 있는 사회. 독일은 그걸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 지도자 때 세계는 독일은 메르켈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토건산업에는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도 그런 꼴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대선 주자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비전과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미래는 뭐냐? 이 큰 네 가지의 흐름 속에서 저는 경북한테 내 고향, 그다음에 우리 도지사님,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무슨 새 리더가 나타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경상북도가 4차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려면 하나는 융복합 핵심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신기술, 신산업, 거점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잘하는 건 더 잘하고, 그죠? 혁신에서 잘하는 건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창조해야죠. 새로운 창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그죠? AI, 그 다음에 이제 수 없는 클라우드한 신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놔여져 있는데 경상북도가 이걸 못하면 이제 다른 도에서 또 저를 초청해 가겠지요, 그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 고향이 어쨌든 다시 제2차 4차 산업혁명의 리더 또 거점 지역이 허브 지역이 돼서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는 그날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내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현재 클러스터 뭐 보니까 전자, 철강, 원자력, 물, 반려, 농산물 요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이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전체 흐름에 그죠? 미래 클러스터를 만드셔야죠, 그죠? 그 중에 이제 바이오, 반도체, 이제 바이오는 안동이란 또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 의료, 제약, 우주, 항공, 해양, 스마트 등등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갔었어요. 영주를 갔었는데 영주 그 폴리텍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폴리텍 학장이 훌륭한 분인데 외지에서 오신 분인데 그 장 시장도 저보고 그래요. 외지에서 온 분들 보통 놀다 가는데 이분은 이제 뭐를 만들었느냐 하면 학과를 이제 천년 염색 최초 학과를 만들었어요. 염색으로 천년 염색인데 그래서 이 염색 산업이 보니까 세계적으로 천년 염색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경북에 있는 여러 대학들과 여러 이제 지역들이 이런 미래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가장 맞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또 미래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이제 분야를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쭉 했어요. 우리 상주 우리 의원님 와 계시지만 상주가 그 견원 아버지 출생지잖아요, 그죠? 거기 하나 뭐 세우는 거죠. 뭐 견원 아버지 태어났다 그래요. 그게 막 그 우리 이종수 콘텐츠 원장님 계시지만 그게 이제 지원해서 웹툰, 웹드라마 이런 거 만들면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상주시장님 보고 그래서 자꾸 꽃감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호랑이, 할배, 그 어떤 시대 좀 이게 미래 이런 걸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문화 콘텐츠, 신소재, 천연염색, 바이오, 문경, IoT, 우주, 항공, 해양 신재생, 그 다음에 전자, 반도체, AI, R&D, 대마가 미래의 희망인 거 아시죠, 그죠? 독일이 이번에 합법화했습니다. 공약으로.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가면 사람이 너무 아파요. 아프면 가장 좋은 약이 이 대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화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어느 누구도 논의 하나도 안 하죠, 그죠? 근데 이런 분야를 난 경북이 가장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죠? 가장 먼저 해서 쭉 보시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분야의 여러 영역에 저는 이제 제가 이건 전부 다 빅데이터 분석해서 제 나름대로 막 세계 흐름하고 도출해내는 건데 우리 지사님 저한테 프로젝트 하나 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진짜 경북인 저는
그 각 군, 시 다 다니면서 그쪽에 진짜 한번 토론 논의해서 또 여기 우리 지사님이 한번 전체 마이크 잡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한번 토론 논의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미래에 나이 들어가고 막 그게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걸 저는 해야 되는데 제 고향 말씀드린 의성 다인이거든요. 제 논두렁 전기를 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부모님 농사꾼에 갔는데 이 지금은 이제 그나마 우리 김주수 군수님이 잘하시고 특히 도지사님이 잘하셔갖고 겨우 희망은 이제 신공항이잖아요, 그죠? 이제 신공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죠? 그 하여튼 이 신공항 플러스 알파로 막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우리 경북에 살기는 이 신공항이 어떻게 되냐 세계로 막 뻗어가야 됩니다. 막 뻗어. 또 세계에서 여기로 원래 선진국들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많은 건 전부 다 투도화입니다. 투도화. 내가 문 열고 공항 가서 막 바로 세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전부 다 영종도로만 가야 돼요, 그죠?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한 500만에 한 400만의 인구에서는 다 국제공항이 다 있는 게 유럽의 기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김주수 군수님이 저보고 말씀하셔갖고 내보고 이제 저보고 그 신공항 그 자문 교수님 해달라 그래요. 제가 갑니다. 근데 자문료를 가서 한 2시간 하면 얼마 주신지 아세요? 20만 원 줘요. 20만. 그럼 기차비도 안 나와. 근데 저는 제 고향이니까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오면서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도지사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빨리 KTX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주에서 다 이게 강력철도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20만 원 받고 누가 서울서 내려옵니까? 사실은 애양심이 있으니까 내려오지. 좋은 인력을 많이 부르려면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죠?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야 이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신공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신공항은 단지 뭐 K2 옮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래의 어마어마한 먹거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스터 플랜을 이제 잘 세워야 되는데 제가 김주수 군수님 보고 근데 뭔가 또 대구가 이니셔티브를 지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대구에 보고 막 제가 그 뭐 그 고위 대구시 보고 막 이야기하니까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비판하고 이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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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유,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도지사님 말씀으로 우리 경북이 이니셔티브를 지고 그죠? 확실하게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회의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신공항의 중요성과 이 신공항을 통해서 우주 항공 산업까지 얼마나 미래 로드맵을 그릴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에서 제가 올리는 겁니다. 아, 우리 지사님 역시 한성질 있으시네, 그죠? 제가 하는 금방 막 아이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자료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경북에서 만들었던 그때 도청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막 구체적으로 막 이런 게 쭉 만들었는데 저 물어봐서 이분 만든 분한테 이걸 또 갖고 있는 뭐 어느 정도 진행됩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제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최초 기술 지식 허브를 아까 바덴 뷰르텐베르크 주가 민간하고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보시지만 이제 여기서 기업 지식, 기술 전수를 해서 기술 이전 센터, 기술 혁신 센터, 컨설팅, 그다음 교육 센터, 자산 관리 센터를 쭉 만들어서 현재 몇천 명이 6천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난 경북이 꼭 이걸 만들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서 매출을 또 조 단위 매출액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이제 같이 성공한 대표적인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식인들과 기업인들이 같이 만들어서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굉장히 비밀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죠? 잘 전수를 안 하려 그래 공유를. 이제는 4차 산업혁명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 특급 비밀이 아니자 이런 걸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지멘스 세계적인 가장 지금 독일의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게 지멘스입니다. 그 지멘스 회장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너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여기서 이제 지멘스 4차 사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도 좀 만들자 이랬더니만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삼성하고 만들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 지방자치단체한테 서울에 이야기하니까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경북에 그걸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야기해 보니까 관심을 가져요. 그 삼성이 1년에 그 전에 한 500억 정도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했어요. 지금 요번에 얼마 투자하죠? 1조로 투자했습니다. 1조. 그 전국에 소프트웨어 학원 만드는 거 알죠? 학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냥 딱 해서 저는 세계를 딱 이번에 마찬가지로 경북이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 지멘스, 구글 좀 연구소 나왔지, 그죠? 해서 안동이든 아니면 내 고향 의성 다인이든 여기다 글로벌 그야말로 핵심 캠퍼스를 만들면, 거기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새로운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어야 뭐가 되느냐? 창업이 일어납니다. 창업이 일어나고 그다음 뭐냐? 세계 흐름을 앞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콜 40이라고 현재 마크롱 그 친구가 만든 겁니다. 자기 사재 1조를 내놨어요. 1조를 내놔놓고 학비도 없고 교재도 없고 그야말로 지금 교수도 없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하버드보다 더 가기 더 어렵습니다. 1년에 한 10만 명이 그게 응시를 해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뽑아요. 그건 1000명만 뽑아갖고 3년 교육인데 1년만 하고 나면 다 스카우트됩니다. 전 세계로. 근데 그들이 지금 프랑스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지멘스 사관학교는 어떠냐? 여기는 그냥 4년에 우리 같으면 이제 독일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교육 시스템, 인재 양성 시스템인데, 우리는 이번에도 보니까 한 많을 땐 80%, 70 몇 프로가 대학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독일은 반이 어디로 가느냐? 35%만 대학 가고 35%는 바로 이 아우스빌딩이라고 해서 사관학교로 갑니다. 그 현재 지멘스의 회장도 이 출신입니다. 우리 같으면 인류대학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 그야말로 3년 반에 월급을 줘봅니다. 우리 사관학교 같이 월급을 매달 월급 주고 4대 보험 다 주고 차비도 주고 막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정도 공부도 하지만 여기서 전부 다 가제를 냅니다. 마이스터가 있어. 가제를 아까 말한 5년 후에 어떤 제품이 그야말로 필요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5년 후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것인가, 이거를 자기 혼자 아니면 4명, 20명이 쭉 해서, 이 기업이 1년에 기업의 가장 큰 의무는 좋은 상품에서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독일적 개념은 스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인재 양성을 많이 기여하느냐입니다. 인재 양성에서 독일 기업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에 7천억을 내놓습니다. 7천억. 근데 삼성 보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도 이번에 1조를 내놓은 겁니다. 내놓은 건데 실제 기업 보유금이 많이 있어요. 그냥 대구에 있는, 경북에 있는 포항제철, 그죠? 그 포스코를 만들었지만 포스코 갖고 안 됩니다. 그냥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건 제도 교육이 하나고, 앞서가는 이런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새로운 인재 양성 시스템을 경북에서 만들 걸 제가 제안드리고, 그런데 삼성은 제가 지멘스하고 구글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그 하나 그런 약정식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세계 뉴스화됩니다. 세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멘스 회장 보고 그랬어요. 왜 그 삼성이냐 이러니까, 아니 우리는 삼성의 그 신경영과 그다음에 반도체 기술의 모바일 이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 삼성도 생각이 있어요. 이제 저는 사실 내가 5분 지사님 저를 초청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서울시 보고 이야기해서 용산에도 만들자 그랬어요. 식민지의 그 애안이 있는 거기다 상경용 만들자 그랬는데, 이왕이면 우리 고향에서 만든 게 더 나았잖아요, 그죠? 만들고 이제 그래서 그 브레인들이 오면 미래 교육은 어떻게 할지 기존의 현재 대학들하고는 완전 차별. 제가 그거를 지멘스 사관학교 아까 에콜 40이 다 가봤어요. 다 가보니까 와, 저거 놀란 게 언제 역시 자기 주도형 수업을 해가더라고요. 또 믿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지멘스가 1년에 얼마나 하느냐? 1600명을 모집해요. 1600명을. 그래서 4년을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이 1년에 뽑는 게 35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원하는 데가 여기 지멘스 들어갈 애들도 있고 아니면 벤처 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히든 챔피언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가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새로운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가하고 독일이 이제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K 디지털 퍼스트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지사님 유럽 가보면 미국하고 다른 게 가장 중요한 게 철도가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죠? 철도가 뭐죠? 가장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나도 우리 고향권이 다인이 상주권이거든요. 상주에 아주 철도가 안 들어, 그죠? 이제 그러니까 철도를 하여튼 많이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트램이라든지 유럽 가보면 전부 다 트램이 많습니다. 트램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공항, 그 다음에 친환경 이게 경북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선도 클러스터, AI, 바이오 로봇, 신기술 만들고 그 다음에 창업의 메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글로벌 혁신 학교로 캠퍼스를 만들면 여기서 막 창업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창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하고 중소기업 업그레이드. 여러분 15분 도시, 30분 도시 들어보셨죠, 그죠? 모든 생활 영역을 그러면 균형 발전되고 그야말로 꼭 서울로 안 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거 누굽니까? 워런 버핏이지, 그죠? 예. 워런 버핏이 저한테 지갑을 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돌려줬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제가 식사도 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때 전 세계 언론이 다 받았어요, 이제. 내가 이분 보고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느냐 이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제 저 시장 모퉁이에서 사과를 파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우리 공동체, 우리 미국이라는 공동체 때문에 자기가 부자였고 자기는 1%만 있어도 자기 손자 데리고 디즈니 갈 수 있고 자기 친구 포카쳐서 돈 잃어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 보고 깜짝 놀란 게 내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물었어요. 마지막 질문이니까 자기한테 마지막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야. 30년 계획을 이야기하더라고. 당신 나이 80인데 30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역시 회원인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한민국 도청 최초로 디지털 실 만드실 거죠, 그죠? 예, 만드시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디지털 퍼스트라는 허브고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그냥 다른 부처 국장님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더 잘 하셔야 돼. 하시던 거 잘하고 대신에 차별화 앞서가는 걸 하는 뭐를 만들어야죠, 그죠? 두 번째로 디지털 전략 엑스포를 그죠? 일단은 국내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엑스포를 만드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저를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시겠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세계 대회를 조직위원장을 해봤어요. 고향에서 안 불러서 제가 강주 가서 했습니다. 강주. 요즘 완전히 떴는 웹 콘텐츠라고 들어봤죠. 우리 이종수 원장님 잘 알죠, 그죠? 웹툰, 웹드라마, 웹진 7대 분야가 있는데 그 세계 최초 대회를 제가 강주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했는데 얼마나 안 돼? 40만이 왔어요. 40만이. 뭐 대박 중에 대박인데 그 다음에 잘렸죠, 이제. 잘렸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안 왔는데, 근데 이게 독일이 영국이 당시 산업혁명이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하면 여러분 뭡니까? 세스 아닙니까? 세스, 그죠? 전자박람회. 그 다음에 독일 가면 하노바 메세, 그죠? 그 다음에 영화제 뭐 이런 것 하여튼 엑스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흥 시대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등대 프로젝트, 그죠? 저는 경상북도 각 시도별 각 시군별, 그죠? 저는 콘테스트를 우리 도지사님이 주최를 하셔서 나오는 거 보고 이제 그 좋은 거는 그죠? 포상하고 그쪽에 지원하고 이제 이런 제도를 그래서 그 말을 등대 프로젝트도 좋고 아니면 더 좋은 말도 그죠? 하나 상징 교육으로 요 디산 이름을 하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시민 참여가 그다음 기업 참여가 많아야 됩니다. 연구소 참여, 그죠? 해서 현실 가능한 것들 이제 해서 포상을 꼭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두 주하고 MOU 지금 안 맺어져 있죠. 예, 맺으셔 갖고 뭘 하느냐 하면 서로 공동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주요 이쪽 관련 디지털 전략 관련 그 부팀들이하고 저 기업들이 오고 우리도 이제 정례적 1년에 한 번씩 가서 현장 보고 컨퍼런스도 하고 토론 논의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 우리 도지사님 어떤지 모르는데 독일 주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 해외 방문하면 어떻게 하느냐? 꼭 기업인들을 모시고 갑니다. 기업인들하고 시민들도까지 가서 현장을 보게 하고 해서 그야말로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미래로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오더라인 웨스트팔렌 바덴뷰르텐베르크하고 경북하고 MOU를 맺었어. 어쨌든 그쪽에서도 경북을 배우고 싶어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빨리빨리 이 문화에 대해서 막 다이나믹한 이거에 대해서 그들도 굉장히 배우고 싶어서 이걸 제안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 단위에서 이거는 얼마나 지금 저는 글로벌 투자 유치청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드셔서 글로벌 기업들하고 그 상징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멘스, 구글 뭐 이런 거 하고 이게 한 10개만 더라도 그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들어서 어쨌든 경북 기업들하고 글로벌 기업의 가교 역할을 이제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경북이 다시 한번 디지털 퍼스트로 가는, 그리고 새로운 리더가 나오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예. 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바덴빌텐부르크 주에 그 슈투트가르트 주도하고 저희가 그 옆에 보면 바이에른 주가 있잖아요. 그 옆에 하고 해서 그 일대가 지금 항공 클러스터가 구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가 통합중앙추진 단장인데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희가 협력 네트워킹을 지금 이번에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로 협력 의향서는 이제 교환이 되고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 지금 항공 우주 산업이 저희하고 이제 비슷한 측면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말씀하셨듯이 그 벤츠하고 아우디하고 BMW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지금 다 그 항공 부품으로 전환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그런 전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쪽하고 좀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그 분위기라든지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하시는 거 있으면은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제 새 회사 그 회장들을 제가 알고 공장 내부를 다 들어가 봤어요. 한국 기업들이 원해서 아우디는 아우디대로, 벤츠는 벤츠대로, 이제 지금 BMW는 BMW. 원래 여러분 BMW하고 벤츠하고 항공 회사였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거 전성들이 하고 너는 막 비행기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독일의 전략은 최대한 군수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프랑스하고 유로파이터 등등 프랑스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 이제 에어버스입니다. 에어버스. 이제 그 세계 항공기를 민항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독일, 프랑스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지금 일본이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중국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아직도 실용화는 못 들어갑니다. 우린 경북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 이번은 그걸로 어쨌든 민항기 개발로 들어가야 됩니다. 민항기가 전 세계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고난도 기술입니다. 자동차가 기술이 몇 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예, 예. 그 이제 한 2만 개 정도 들어가는데, 항공은 엄밀한 의미에서 100만 개가 들어요. 100만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원리들을. 근데 이게 가장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로 돼서 파급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경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따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는데, 우주 항공을 그냥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일론 머스크의 엑스스페이스도 중요한데, 우리가 갈 길은 대한민국도 이제는 민항기 항공 사업으로 뛰어든다는 걸 도지사님이 어느 순간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성군위의 신공항을 단순히 그 K2가 오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민간인들의 그거보다도 결과적으로 항공 산업이 그죠? 얼마나 발전하는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독일이 가장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어딘지 아세요? 애플이고 구글입니다. 그 둘이 뭐냐? 두 회사가 기술 그 빅테크잖아. 그래야 그냥 그 회사들이 다 자동차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어. 근데 세계에서 수소 자동차도 필요한데 수소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내세우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3사 회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소는 아주 먼 미래라고 이야기해요. 무조건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대가 너무 그러니까 현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다른 기업들이 그야말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사실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경북이 그걸 질러버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답이 됐죠, 그만요. 또 딴 분. 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청을 찾아주신 김태권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공 굿모닝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